안세영은 9억, 인도 선수는 97억.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이른바 작심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그동안 대체 안 선수가 얼마를 벌었던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회 상금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밝혔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올해 전 세계 상금 랭킹 1위라고 나오거든요. 상금으로 보상받는 것도 선수로서 되게 또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금 1등은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열심히 달렸는데 이 정도 보상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금 랭킹 1위라는 안세영 선수의 대략적인 수익도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였다고요? 작년 수입이 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9억 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9억 원 중에 8억 6천만 원 정도가 그 각종 대회 상금이었다고 합니다. 예.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전 세계 상금 1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였다는 건데,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소속팀 연봉이 6,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9억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건데, 이 연봉이라는 게 안세영 선수가 규정에 따라서 받는 거거든요. 예. 첫 해 연봉이 5천만 원으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었고, 그 상승폭도 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7%씩 예. 그렇게 상승이 돼서 작년에 6,100만 원이 됐던 건데, 그렇게 해서 총 수입 9억 원인데, 반면에 인도의 세계 랭킹 13위인 선수가 있는데, 세계 랭킹 13위. 네, 그 선수는 작년 수입이 9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오호, 9억 대 97억. 랭킹 1위는 9억, 랭킹 13위는 97억. 저기에 왼쪽 그래픽, 오른쪽 그래픽 보시죠. 뭐가 달랐죠? 저 인도 선수는요, 후원 계약이 있고요, 광고료가 있습니다. 사실 9억 원도 큰 금액이긴 한데, 하지만 13위 선수가 거의 100억 가까이 버는 동안 1위는 9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영상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배드민턴 하면 안세영이란 말이 들려오게 되는 날, 그날이 제가 만나게 될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광고 영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광고에 거의 찍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편 정도에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7억 가까이 번 인도 선수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광고와 후원 계약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건데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 따르면 랭킹 13위 인도 선수 지난 시즌 상금이 약 7,4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7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다는 것은 나머지 수익을 대부분 광고와 후원 계약으로 받는 후원금, 여기서 충당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반면 안세영 선수가 번 돈은 대부분 연봉과 대회 상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개를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안세영 선수 주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봉 상한선, 이른바 셀러리 캡이 걸려있는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이 있는 이상 결국에는 선수가 광고나 후원 계약 등으로 이 추가 수입을 벌어들여서 자기한테 맞는 코치진을 꾸리고 추가적인 훈련에 드는 비용을 충당을 할 수 있으면서 계속해서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어떤 후원 계약 자체를, 개인 후원 계약 자체를 사실상 거의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광고를 찍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에 좀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라 배드민턴만으로도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후원이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자, 배드민턴, 인도에서는요, 배드민턴이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크리켓 다음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야구랑 비슷한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고요. 그 다음이 축구, 그리고 배드민턴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배드민턴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는 이 스포츠에 대한 한국과 인도의 인기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안세영과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세계 랭킹 13위로 지난해 97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하는 이 인도 선수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서 인도에서 배드민턴 국민 영웅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이 인기 정도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수인데 종목이 다른 뭐 손흥민, 그다음에 김연경 이런 선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유명한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국 토트넘의 그 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연봉으로 보면요. 988만 파운드, 물론 좀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한 180억 원 정도를 수령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역대 최고의 그 배구 스타로 알려지고 이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이 약 한 8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연봉으로 받은 액수가 한 6,100만 원 정도니까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김연경 선수 또 안세영 선수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자마자는 이 얘기로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협회가 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선수가 금메달 따자마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해서 막 화가 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로 시작했었죠? 그때는 부상 얘기였어요. 들어보시죠.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선수에게 조금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엔 저렇게 부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협회가 그래 뭐 부상당한 선수를 완전히 얼마나 혹사시킨 거야?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젠 돈 얘기네요. 예, 처음에 이제 뭐 부상 얘기라든가 선수 관리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해서 뭔가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일부 네티즌들이 결국 돈 얘기냐 본인 수익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어서 여론이 지금 양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 남자 단식 세계 랭킹 2위인 덴마크 선수가 지금 그 우리 안 선수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덴마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를 떠나서 개인 거주지를 두바이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개인 활동을 하면서 개인 후원도 다 몇백만 달러씩 받고 그렇게 활동하면서도 또 덴마크 대표팀으로부터도 후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활동하는 선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세영 선수는 너무 그 배드민턴 대표라든가 배드민턴 협회에 매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번에 제기되는 후원 계약 문제부터 연봉 체계 문제까지 다 조사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동안 묵묵히 뛰어왔던 우리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얘기하는 건 아닌지 그 점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